때는 1987년 8월 24일 대전이야. 이제 막 3년차 사회부 기자 윤모 씨가 그날도 사스마와리를 돌다가 마지막 코스인 대전 서부경찰서로 가. 근데 좀 가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돼. 그러니까 새벽 6시쯤 되지 않나 싶은데 4명이 가슴에 앉아있었던 것 같아. 근데 얘들이 좀 눈이 풀려 있는데 이게 뭐 피곤하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 눈이 풀려 있는 게 아니야. 의지가 없는 거야. 눈에 아바타 같은 조종당한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총 13명. 다 같은 회사 직원이었어. 조사해보니까 며칠 전에 어떤 중년 부부를 회사 창고에 감금시켜놓고 집단 폭행을 했다는 거야. 이유는 채권 포기 각서를 쓰라고 했대. 돈 안 받겠다는 포기? 민속 공예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좀 잘 나가나 봐. 그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도 받고 그리고 88 올림픽 공식 지정업체로 선정이 되기도 그 했어. 기념품 만들고. 대전에 일단 본사와 공장이 있는데 심지어 용인에도 공장이 있었어. 꽤 커, 규모가 좀 있어. 그리고 사회 사업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었어. 이 사장님의 조남이 박순자. 대전의 천사다. 그 사장님이. 그치. 자수성가한 여성 사업가다 이러면서 대전에서는 막 영웅이 되겠네. 그치. 이 박 사장님을 막 칭송했어. 신뢰가 뭐 최고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주유소를 운영하는 그 중년 부부. 이 부부도 여기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렇지. 그래서 돈을, 사업 자금을 막 빌려줬대. 근데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어느 날 이 부부가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가지고 뭐 갔어. 갔지. 대전 본사로 찾아갔어. 공장에 딱 들어섰어. 근데 느낌이 안 좋아. 문을 딱 여는 순간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 나오더니 부부를 삥 둘러싸는 거야. 그러더니 몇몇이 이 회사 정문을 그냥 닫아서 걸었어. 못 나가게. 그러더니 하는 말. 네가 뭔데 사장님한테 돈 내놓으라고 난리야? 그때부터 다짜고짜 때리기 시작한 거야. 우리 사장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감히 니네가 상대할 분이 아니야? 그 직원들이? 대박. 때로 달려들어가지고 폭행을 하더니 갑자기 종이 하나를 쑥 들인 거야. 아까 얘기한 채권 포기. 채권을 포기하라는 뭐 그런 각서. 폭행을 하고 협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써야 되잖아. 채권 포기각서에 지장을 찍고 겨우겨우 풀려났어. 너무 억울하잖아. 바로 경찰에 고소를 했지. 그치. 사장도 뭐 소환이 됐겠지. 자, 바로 이 사람이야. 사람들이 막 들어와 보니까 방송국 카메라야. 박 사장님, 직원들에게 폭행을 사주하셨습니까? 조명까지 싹 비추면서 막 카메라가 막 계속 들이닥치니까 박 사장이 놀란 거야.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한 거야.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지.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자식 셋까지 전부 다. 다 이 양반이 도망간다고? 자식 셋하고 다 같이 사라진 거야. 병원에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 뭐? 그 회사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 회사에 돈을 다 투자하는 사람들이겠지. 상상 초월이야 그 숫자가. 이틀 만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 액수를 다 합산을 해보니까 80억. 87년에 80억? 80억 지금으로 치면 260억이야. 우리의 윤 기자도 바로 본격적으로 탐문에 돌입했지. 대전 공장부터 가봤어. 좀 이상한데. 분명히 작업장도 있어. 그리고 그 앞에 제품도 이렇게 쌓여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공장에서 만든 직접 거 만든 건 아닌 거야. 이 회사의 정체가 뭐냐
그래서 경찰도 수사 방향을 전환해. 단수 폭행 사건이 아니다 이거. 이거 대형 사기 사건이다. 이 박 사장을 지명수배. 자, 일단 대전에 본사부터 가봤어. 아무도 없어. 직원들은 물론이고 그 보육시설에 있던 아이들까지도 한날 한시에 사라진 사람이 80여 명. 80여 명이 갑자기 뿅 그리고 없어진 거야. 근데 한 사람이 눈에 띄어.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장씨 아줌마. 저기 아줌마, 여기 대전 사람들 여기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는데 왜요? 모르는 눈치인 거야, 이 아줌마도.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어. 그리고 다 사라진 지 나흘째 되는 날. 따르르르 경찰서에 제보 전화가 한 통. 그 사람들이 다 용인 공장에 있대. 그 80여 명이 되는 사람. 그래서 경찰이 다시 용인으로 출동을 했죠. 가서 봤더니 역시나 아무도 없어. 조용해. 숨소리 하나 안 들려요. 근데 창고 안을 둘러보던 경찰이 갑자기 발걸음을 딱 멈춰. 분명히 무슨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약간 아기 울음소리 같기도 했거든. 무서워. 뭐지? 소리가 들린 곳은 창고 안쪽이야. 박스가 바닥부터 천장까지 꽉꽉 채워져 있었어. 다른 물건들을 이제 겹겹이 쌓아 올려가지고 박스 안쪽을 살폈어. 근데 맙소사. 그 뒤에 사람들이 있는 거야. 박스 위에. 오씨, 뭐야? 박스 위에. 자, 박스 위에 공간이야. 이렇게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49명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나머지 사람들이 안 보여. 그러니까. 원래 몇 명이 80명 이래네. 그치, 80명. 근데 이 30명 남짓 있으면 여전히 안 보여. 흔적이 없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 명단을 확인해 봤더니 특징이 있어. 뭔데? 최대한 돈을 많이 끌어 모았던 사람들이야. 투자 유치를 많이 받아온 사람들. 그렇지. 그날 밤 박 사장 남편도 다시 용인 공장에 왔어. 소식을 이제 전해 들은 거지. 장씨 아줌마를 이제 추궁하기 시작해. 집사람이랑 애들 다 어디 있습니까? 모른다는 거야. 창고에 붙잡아 놓고 그냥 새벽까지 추궁을 했는데도 입도 뻥끗 안 해. 결국 아침이 돼서야 이 남편은 창고를 나섰어. 내가 방금 얘기했던 이날 이 시점을 잘 기억해둬야 돼. 알겠지? 남편이 밤부터 아침까지 이 공장 안에 있었다는 거야. 바로 그날 오후 1시경 누가 다급하게 남편을 찾아왔어. 아까 그 주방 아줌마가 갑자기 찾아와. 공장에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공장에 그러면 집사람이랑 애들이 있다고요? 아니 그 있다고요. 저기 공장장이 있는데 위에 있는데 이상해요. 공장장이요? 막 공장 휴게실로 아줌마가 데리고 가는데 보니까 이 천장에 구멍 하나가 있어. 이렇게 여기 구멍이 있어. 그 안을 들여다보래. 그 위에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쓱 이렇게 천장을 쓱 털고. 손전등을 위에서 탁 켜는 순간 남자. 위쪽으로 이렇게 해봤지. 근데 석갈에 목을 맨 거야. 천장.
그 남자가 바로 공장장 최모 씨였습니다. 공장장 바로 옆에 사람들이 누워 있어. 근데 이불을 쌓아놓은 거 마냥 2중 3중으로 쌓여져 있는 거야. 박순자 사장 시신도 있어? 시신과 애들도? 자녀들의 시신도 같이 있어. 웬일이야? 더 이상한 건 이 시신들의 상태야. 근데 모두 잠옷이나 속옷 차림이었어. 그리고 손발이 끈으로 결박이 돼 있고 입과 코를 휴지로 막아놨어. 몇몇 사람들을 보니까 목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어. 졸름 같이 뭐 졸른 적 있구나.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든 이상해. 다 이상하지. 근데 결정적인 게 있는데 바로 사망 추정 시간이야. 사망 추정 시간이 그렇지, 시체 다 남아있으니까. 사망 추정 시간은 그날 새벽 1시경부터 아침까지. 아까 그 남편분하고 그 아줌마. 그렇지. 식당 아주머니. 어. 어머, 그 사이에 위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다고? 또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됐어. 봐봐. 여기 올라가 보면 여기 그 카메라 이렇게 다 맥혀 있는데 그 목욕탕 같은 데는 파란 거 있는데 그것이 엉성하게 붙어 있어요. 뭔가 열었다가 다시 닫은. 닫은 흔적이야. 여기 이제 남자 샤워실, 여자 샤워실 다 있어.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 샤워실 벽에. 근데 여기 지문 감식을 해봤거든. 와, 씨. 천장 위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지문 또 장문까지 다 지금 찍혀져 있는 거야. 진짜 미스터리한 건 이거야. 32명의 시신 가운데 단 한 구도 저항의 흔적이 없었어. 이들 모두 자신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아무 저항 없이. 바로 자의에 의한 타살이라는 거지. 소름. 자, 무려 32명의 자타살.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이 돼. 이틀인가 있다가 3일인가 후에 다시 갔어요. 이 스티로폴만 있고 이 나무대에만 걸쳐 있는 거예요. 그 스티로폴 사이에 종이 찢은 게 나오는 거야. 그게 다 있는 거야, 이 이렇게 쪼가리에. 한 문장씩 해독을 해보자면 절대로 입 닫아라. 비밀. 보안을 유지해라. 이미 의식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미 사망했다. 근데 없으시다라고 존칭을 썼어. 이 안에서 존칭을 쓸만한 사람? 사장 박순자. 진짜, 그치. 4시간 전부터 5명 정도 갔다. 어. 갔다는 표현을 썼어. 와. 성령 인도로 너만 버텨라. 이건 뭐냐면 성령 인도. 이게 뭐야? 종교단체가? 그치. 뭔가 종교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 사이비 종교. 냄새가 나,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달하려던 쪽지야. 그러니까 뭐, 너만 이 깨물어라, 너만 버텨라. 계속 이런 메시지를 줬잖아. 여기서 말하는 너. 그러니까 너 누굴까? 설마. 생존자이면서 천장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유일한 한 사람. 장씨 아줌마.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그녀가 털어놓은 이야기가 너무 놀라웠어. 박순자 사장은 교주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신도였던 거지. 민속공예품 회사인 줄 알았던 이 회사는 사실은 종교단체였던 거야. 문제의 박순자 여인은 대전시 중구에서 민속 공예품 제조업체인 오대양이라는 회사 대표이고 아, 오대양. 오대양. 나 들어봤어.
오대양! 아, 오대양 사건! 오대양이라는 회사 대표이고 또 평소 사이비 종교의 교주로 행세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거 사건 현장은요, 시체 32구가 이리저리 엉켜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은 외부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교주 박순자의 말에 따르면 한때 암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었는데 뭐 약을 먹고 수술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기도로 한 달 만에 완치가 됐대. 그 뒤로 완전히 종교에 심취했나 봐. 아, 이거 내가 선택받은 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종교를 창시했어. 그게 바로 오대양. 자, 일단은 신도들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사회사업가로 포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복지 사업을 하는 거지. 대단하다. 그 보육원을 하고, 그치? 이것은 축복 받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이것은 평화 깃든 땅 바로 오대양. 불우한 사람과 남을 위해서 꼭 살다가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은 꼭 들어주십시오 하는 세 마디를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고 나면 돈을 빌려. 그리고는 이자를 칼같이 챙겨주는 거야, 매달. 신뢰가 확실하다고 싶으면은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오대양에서 같이 사시는 건 어때요? 유혹을 해. 시설도 너무 좋고 최고급이고 너무 좋은 회사니까, 그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채권자들 상당수가 이 오대양 직원들이 됐대. 아, 신도를 그렇게 늘리는구나. 그 아까 그 주유소를 하는 중년 부부 폭행 사건으로 이어진 거지.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은 세상에 이 일이 안 알려졌을 수도 있어. 세상에. 자식 셋을 데리고 잠적했던 박 사장. 그날 용인 공장으로 피신했어. 그리고 신도들에게 지시를 내려. 용인 공장으로 모두 집결해. 신도들이 속속 모여들어. 80여 명이야. 그러니까 채권자들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미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인 거야. 다들 다 돈을 너무 많이 빌려서. 박 사장이 자신하고 이 천정에 올라갈 31명을 추리기 시작했어. 두 아들하고 딸, 그리고 가장 열성적인 믿음, 돈을 많이 땡겨온 사람들. 그 신도들, 그 사람들을 천정에 올려보내고 나머지 사람들 있잖아. 너희들은 아직 믿음이 부족하니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 거기서 32명이 4박 5일을 지낸 거야. 와, 어떡해. 그날이 8월이잖아. 그러니까. 땡볕에. 우리가 그때 온도계를 재봤어. 낮에 질 더울 때 70도 막 그렇게 올라가고요. 주의 시신이 가장 부패가 심했대. 그건 뭘 뜻하느냐?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죽었다는 거지, 교주가.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교주가 제일 먼저 갔으니까. 그치. 자기는 같이 간다라는 생각을 했겠지. 그리고 거기다 또 한편으로는 자포자기의 상태가 아니었을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잖아. 빚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었잖아. 그렇지. 이 사람들은 세상 밖으로 나와도 또 기다리고 있는 이 빚더미에 어마어마한 빚. 다시 또 삶을 살아나기가 힘들었을 거야. 결국 자의에 의한 타살. 이렇게 32명의 집단 자타살로 결론이 내려졌어. 꼬꼬무 이게 10회까지 했잖아. 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듣고 하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되게 멀지 않은 과거야. 여기서 정하는 주제가 조금 이렇게 사람을 생각이 많게끔 만들어. 묘하게 만들어. 여러 감정이 드는 이야기인 것 같아. 근데 그 시간 덕분에 지금 깨닫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